자, 여러분, 소설은 갈등으로 된 문학입니다. 소설에서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소설이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자,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의 갈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루어지죠. 자,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이 갈등을 시작하고 그 갈등이 전개되고 그 갈등이 고조되고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고 이런 등장인물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이 전 과정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갈등은 소설의 구성, 소설의 사건과 이렇게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수 좋은 날의 갈등은 무엇인가요? 네, 운수 좋은 날의 갈등은 보여지는 표면적 갈등과 근본적 갈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주인공 김첨지죠. 자, 김첨지가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표면적 갈등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계속되는 행운. 계속되는 행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표면적 갈등은 계속되는 행운과 김첨지의 마음속의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설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소설의 내용은 김첨지가 계속 돈을 벌죠. 이렇게 행운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행운이 끝나게 되죠. 자, 또한 불안감은 어떠한가요? 그렇죠. 행운은 계속되지만 불안감 역시 계속 커지게 되죠. 마음속의 불안감이 소설 내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서 아내의 죽음을 목격하는 동시에 김첨지의 불안감은 확인이 되면서 끝나게 되죠. 이 불안감은 그러나 깊은 슬픔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소설의 내용과 소설의 사건의 전개와 갈등은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갈등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소설 속의 표면적 갈등은 계속되는 행운과 김첨지의 마음속의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근본적 갈등은 무엇일까요? 김첨지는 뭔가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고 그리고 뭔가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자, 김첨지는 도시 하층민으로서 살아가는 대표적 인물이죠. 자, 대표적 인물로서 이게 지워졌네요. 네, 도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대표적 인물로서 김첨지는 자기가 왜 도시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자, 김첨지가 열심히 일합니다. 인력거꾼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김첨지는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첨지를 가난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회적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겠죠. 자, 김첨지는 이 사회가 자신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부당하고 화는 나지만 그것의 원인을 모르는 채 그 화풀이를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선술집에서 오늘 번 많은 돈을 막 집어 던지는 그런 행위로 화풀이를 하게 되죠. 자, 이것은 김첨지가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만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에 대한 분노를 그러한 행동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시대,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김첨지가 왜 그러한 사회 속에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은 탐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소설의 근본적 갈등은 바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1920년대를 살아가는 도시 하층민과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떠한 불합리함,
이것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회 불합리함은 무엇인가요? 네, 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그것을 우리는 사회 불합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갈등은 마지막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이 소설에서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 왜냐하면 김첨지는 오늘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오늘 번 돈은 김첨지의 상황을 앞으로 절대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김첨지는 그냥 오늘 번 돈은 설렁탕 한 그릇 사 먹고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 끝나게 되겠죠. 앞으로 김첨지의 삶은 계속 가난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비극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갈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 이 갈등이 소설의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고 이 갈등을 통해서 소설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소설의 내용을 파악했을 때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자, 여러분들 운수 좋은 날에서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작가가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사회의 불합리함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겠죠. 자, 그 사회의 불합리함이란 바로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김첨지의 삶이었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소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갈등이 이렇게 소설에서 중요한데요. 수업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생각해보고 발표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던 3학년 3반의 혜원이 학생의 영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갈등의 그래프를 그리고 운수 좋은 날에 대해서 갈등을 설명해 본 후에 친구가 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는 운수 좋은 날의 갈등을 아내가 죽었을 거라는 불안감으로 설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는 소설이 5단계로 나눠지니까 그걸 아래축에 놓고 가로축 아니냐? 네, 가로축에 놓고 확대 안 돼요? 확대? 요거 세로축을 갈등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예. 최고가 오, 100이었고 예. 맨 아래가 0이라고 났거든요. 숫자는 뭐예요? 갈등의 정도. 그래서 먼저 발달 같은 경우에는 아픈 아내를 집에 두고 걱정이 되는 김천지의 마음. 갈등 정도를 20이라고 저희는 표시를 했고요. 정계는 잇따른 행복에 김천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귀가를 망설인다. 60으로 갈등의 정도를 놨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아내의 죽음을 예감하고 천막집에서 술을 마시죠. 80에 놨습니다. 그리고 절정에서 최고가 되는데 이때를 100으로 놓고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돌아온 김천지는 불길한 침묵을 깨트리기 위해 고함을 친다. 고요. 결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김천지가 아내의 죽음을 목격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그 갈등을 아내가 죽었을 거라는 불안감이라고 놨는데 결국 불안감이 해소됐으니까 갈등도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말이 갈등은 해소됐는데 결말이 비극적이라서 비극적인 갈등입니다.